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정말 올 초 정말 출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거의 좀 연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던 게 2월 달에 이제 이사 대책이라는 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3월에 좀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은 4월에 다시 반등을 해서 4, 5, 6, 7, 8, 9월까지 정말 무서운 상승세로 그냥 뭐 계속 뭐 달려왔었죠. 자, 그런데 10월 들어서서 그 상승폭이 딱 일단 멈춤 좀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11월 들어서는 지금 일부 하락 국면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최근에 자, 금매도 지금 뭐 거의 거래가 지금 안 되는, 그래서 이제는 뭐 거래 절벽을 넘어서 뭐 거래 실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서도 그렇죠. 지금 급전세라고 해서 뭐 한 몇 천만 원을 지금 내려도 또 전세 물량까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자, 결국은 금매와 지금 뭐 급전세도 오히려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일부 지금 이제 조정들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좀 뭐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급매가 좀 요즘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자, 전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전세가 최근에 급전세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급매하고 급전세도 소진이 안 되는, 그렇죠, 매수자와 세입자가 오지 않는 이런 급브레이크가 걸린 이런 상황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6개월 만에 지금 축소가 됐다, 이런 지금 뭐 그 10월 달 지금 결과가,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살펴드리면 지금 올 4월 달 정도부터 반등이 일어났는데 약 한 0.35% 정도 뭐 상승률이 나타났죠. 한국부동산원 이제 자료를 기준했을 때요. 자, 그러다가 5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0.40%로 상승률이 좀 더 커졌습니다. 자, 6월 달에 다시 0.49, 그러다가 지금 뭐, 그렇죠, 뭐 4월, 5월, 지금 뭐 6월, 뭐, 그렇죠, 0.68, 여기다가 지금 9월 달 가장 높았던 0.72%까지 지금 올라갔었는데, 자, 딱 0.72 꼭대기까지 갔다가 일단 지금 10월 들어서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서 0.71, 물론 이 숫자 자체는 뭐 이때로 따지면, 그렇죠, 0.35, 올해 지금 4월 달 시작할 때보다는 거의 0.7이면 한 2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폭을 키워오던 것이 드디어 이제, 그렇죠, 일단 멈췄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좀 유의미적인 좀 그 뭐 반등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특히나 지금 뭐 거의 10월부터 뭐 빠른 것들은 9월부터 10월, 11월 지금 계속 지금 꺾이고 있어서 최근에 보자라면 상승률이 1.57%까지 갔던 게 1.43%까지 이렇게 축소가 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물론 유형별로 보자면 아파트 쪽은 지금 계속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지금 이게 서울 쪽 얘기거든요.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빌라 쪽은 아직까지도 지금 뭐 재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보니까 빌라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0.4%에서 0.55%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조금 시장의 상황이 갈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하고 인천까지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3개월 그렇죠.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2개월 연속 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 국면까지 가고 있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미분양이 또 계속 적체가 되면서 좀 또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수도권이든 전국이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급매, 급전세에 그렇습니다. 급브레이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제가 그 시장에서 지금 뭐 그 중개업소 직접 운영하는 이제 분들하고 이렇게 좀 모니터를 좀 하다 보면, 최근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좀 매매 같은 경우에 한 1억 정도 내려서 좀 빨리 팔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한 1억 정도 싸면 그렇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 것들인데 금방 매수자들이 올 것 같은데, 1억을 내려도 매수자들이 뭐 사지 않는 일종의 뭐 관망이겠죠. 그래서 1억을 내려도 안 팔리고, 자, 더더구나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시장하고 꼭 동조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까지도 지금 조금 그렇죠, 뭐 완전히 좀 얼어붙네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한 5천만 원 정도 내리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건데, 5천만 원을 내려도 전세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집주인들이 좀 조바심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 뭐 매매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최근에 대출 규제가 좀 강력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고,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또 있겠죠. 자, 그런데 전세는 그럼 왜 그러냐? 자, 전세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아무래도 뭐 전세 쪽은 대출 규제가 좀 빠졌다라고 하지만, 실제 은행에 가서 내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예전보다 좀 심사가 좀 깐깐해졌다, 까다로워졌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더더구나 지금 뭐 대출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높은 뭐 전세 쪽으로 이렇게 좀 상향해서 좀 옮겨가려고 하던 분들도 그냥 이전에 그냥 살지 뭐, 이런 어떤 멈칫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하는데, 지금 매매 쪽에 이제 매수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142.8까지 갔던 게 지금 128.7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갑자기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14포인트 지금 이상 지금 떨어지는 이런 것들에서 매수 심리가 꽁꽁 조금 얼어붙었다, 요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세 심리라는 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세 심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금 낮아지고 있어서 122.9에서 지금 121.4까지, 그리고 111.2까지 지금 떨어지는, 그래서 뭐 지금 시중에서는 이게 뭐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빙하기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급매, 뭐 급전세도 지금 뭐 이렇게 그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거래 건수가 11월 달에 야, 이거 200건을 넘기겠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10월 같은 경우에도 거래 건수가 없다 해도 그래도 거의 한 4,000건 지금 거의 가까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거래 건수가 거의 한 10,000건 정도는 일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4,000건도 거의 뭐 뚝 떨어진 수치, 뭐 2,000건 뭐, 근데 지금 200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칫 잘못하면 11월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그렇죠, 지금 뭐 쭉 12월 뭐 말까지 물론 다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1,000건 아래로 갈 수도 있는, 정말 거래 절벽을 넘어서 정말 거래 실종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물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 한 10월 뭐 요럴 때 같은 경우는 한 일반적으로 보자라면 거의 한 12,000건 정도는 보통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7,000건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거의 5,000건 정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상황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심리도 얼어붙고 자, 이러다 보니까 매매도 그렇고 지금 뭐 전세도 그렇고 거의 올 스톱 되어 있는 이런 지금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뭐 매매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렇게 올 스톱 되어 있는 뭐 가장 근본적인 게 아무래도 그렇죠. 대출 규제하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요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한국은행 이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가 제로 금리를 이제 탈출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한 단계 지금 0.5에서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0%대의 기준금리는 잊어라. 그러면 뭐 1%가 되든지 뭐 1.25가 되든지 이거는 뭐 시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를 올리겠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그 기준금리는 그렇게 얼마 오른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대출금리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한 3%에서 뭐 많게는 4%, 뭐 가장 높은 데는 뭐 5%까지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3, 4%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뭐 6%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자, 결국 이렇게 높은 금리가 가격의 변곡점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잠실동에 있는 재건축 가장 대표적인 잠실주공 5단지 얘기인데요. 자, 이 잠실주공 5단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에 전용 82제곱미터가 31억 3,1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야, 잠실주공 5단지가 올 초에 한 24억 정도 했었고 한 9월만 하더라도 한 28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31억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 시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뭐 어차피 여기는 15억 넘어가는 건 지금까지 대출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 별로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억을 초과하는 이런 초고가 시장들이 많은 강남 3구 그러면서도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 부자들이 많은 이런 고소득 수요가 많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영향이 미미한 그래서 여기에도 좀 시장이 좀 갈릴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뭐 시장의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급매 급전세가 급브레이크된 이 시장에서 또 어떠한 우리가 좀 대응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 또 전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22년 서울권 유망부동산 투자 총정리를 하면서 올 한해 부동산에 대한 것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특히나 연말에 지금 이 좀 긴박한 요런 좀 움직임들 요것도 좀 분석을 해드리는 요런 시간을 매주 딱 한 번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시장 분석과 그다음에 거기서 투자 전략,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에 꼭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투자 지역까지 제가 찍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자, 또 세미나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됐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투자에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오피스텔 쪽을 좀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뭐 아파트 쪽 규제가 뭐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자, 그래서 최근에 영등포에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그 신길 쪽에 있는 바로 이제 그 영등포의 이제 오피스텔인데 96실 지금 청약 100세대 미만인 거죠. 96실에 무려 12만 5,919명이야. 아니 지금 96실 청약하는데 12만 명이 몰려왔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최근에 지금 오피스텔 쪽이 정말
광풍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무려 1300대 1이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영등포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지금 뜨겁냐? 당연히 뭐 영등포 뭐 재개발 이슈 뭐 엄청나죠.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세계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인데 이 준공업 지역이 준주거 지역에 거의 가까울 정도의 뭐 거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받아서 그만큼 좀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여기에 많은 지식산업센터에는 일자리도 생기고 또 주거도 생기고 상업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옆에 여의도 재건축이라는 또 큰 이슈가 있죠. 또 바로 옆에 목동 재건축이라는 이슈까지 갖고 있는데 트리플 호재가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산역 쪽하고요, 영등포 구청역하고요, 선유도역 이 세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2호선과 5호선과 9호선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 안에서 제가 핵심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라고 하는 2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렇죠. 여의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뭐 2호선은 뭐 순환선이니까 더 말할 필요가 서울 뭐 안 가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선유도역 쪽으로 해서 또 신목동역까지 연결이 되고 자, 영등포 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 5호선은 또 그렇죠. 여의도역으로 바로 오죠. 자, 여의도역은 이제 GTX 비노선과 또 하나의 광역급행철도인 시흥 안산에서 광명으로 해서 여의도까지 오는 그렇죠. 신안산선 이런 또 광역급행철도 더블 역세권으로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죠. 목동 쪽에 바로 현대백화점으로 바로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5호선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 당산역, 영등포 구청역, 선유도역 제가 이렇게 하트 표시는 요 지역이 굉장히 유망한데 자, 요 지역 안에 코스트코라는 아주 대형 할인점이 있고 또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형 할인점들도 있는 데다가 이 안에 영등포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SK브이원이라든지 아주 큰 그런 지식산업센터들이 대거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도 역세권이지만 또 이런 마트의 어떤 생활권도 생활권이지만 정말 많은 특히나 1, 2인 가구 일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고 여의도 쪽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올 수밖에 없고 여의도 안에는 뭐 이런 집들이 없잖아요. 자, 목동도 마찬가지죠. 목동에도 많은 학원가 일자리가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이쪽으로 오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고 자, 또 하나가 여의도에서 목동으로 이어지는 국회대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국회대로가 다 지금 지하화는 4월에 개통이 됐고 이 상층부가 다 이제 2025년까지 공원이 되는데 뭐 지금 뭐 서울광장 8배 규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당산역과 영등포 구청역 요 사이로 지나는 바로 요 지점에 내 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선형공원이 생기면 지금 뭐 양화 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뭐 이쪽에 뭐 무슨 또 여의도공원 이런 것도 많지만 그렇죠. 내가 그냥 자전거 타고 여의도로 걸어서 여의도로 뭐 걸어서 목동으로 이런 일들이 바로 내 집 앞에서 일어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여의도 목동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공원하고 주거 환경이 정말 뛰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방 2개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아파트하고 똑같은 투룸 구조 그렇죠. 그러면서도 가격은 오피스텔 같은 그런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풀 빌트인 시스템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투룸 아파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자, 아직까지 여긴 그래도 4억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4억 1천에서 한 4억 2천 정도 생각하면 전세가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 대출 한 푼 안 받고 3천에서 4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여의도, 목동 사이 또 영등포 핵심 지역 트리플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고 월세를 기대하는 경우에도 월 110에서 120만 원까지 높게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꼭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 쪽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서초구 잠원동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 정말 뭐 난리가 아니에요. 자, 14,000건에 약 한 35조 원이 올 9월까지 거래량이 그렇습니다. 거래액이요. 자, 뭐 정말 지금 2006년부터 지금 이거를 지금 뭐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역대 최대치가 됐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는 좀 더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 당연히 반포동, 잠원동, 압구정동, 청담동 그렇죠. 뭐 서초와 그 강남 쪽에서 한강 라인으로 이어지는 곳들이죠. 그러면서 고속터미널 쪽의 상권이라든지 가로수길 상권이라든지 로데오 상권, 청담 명품 상권, 그다음에 강남역 상권까지 T자 축을 이어지는 이런 쪽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반포동하고 잠원동은 서초구에서 한강 라인에는 핵심 입지가 되겠고 압구정동하고 청담동은 강남구에서 그래서 이렇게 4개 동이 그렇죠. 한강 라인의 핵심이 되겠죠. 특히나 지금 잠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사역이 지금 가까이 있는데 자,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호선 따라서 지금 반포 고속터미널 상권하고 압구정 로데오 상권하고 그다음에 청담 명품 상권 그리고 바로 옆에 가로수길 상권이 있죠. 그러면서 그렇죠. 강남대로를 따라서 강남역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T자형 상권이 되겠고 자, 여기는 뭐 강남 테헤란로에 아주 어마어마한 업무지구 배후지구가 있죠. 나중에 또 용산국제 업무지구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내년에 개통하는 신분당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남역까지 와 있던 게 지금 뭐 신노년, 노년 나중에 신사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 이렇게 상권이 또 모아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후 고급 주거지에 또 대형 이런 업무지구에다가 그러면서도 한강 라인 쪽에 있으면서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입지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또 건물이 중요하죠. 자, 최고 14층, 13층 쌍둥이 빌딩이면서 주차가 214대나 되는 광장형 쌍둥이 복합 빌딩 상가가 되겠고요. 자, 대지가 무려 790평에 연면적이 7,700평이 되겠고요. 자, 내년 1월 이제 막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롯데라고 하는 아주 대형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축이니까 강남에 내가 권리금 없이 프랜차이즈를 직접 한번 경영해보겠다.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적합하겠고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겠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내가 신사역 도보 1분 거리 강남대로 그것도 대로변 상업지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빌딩에 7억 3천에서 9억 5천이라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보증금한 7천에서 1억 정도 생각하고 대출 4억에서 한 5억 정도 생각한다라면 실제 2억 5천에서 3억이라는 이런 뭐 상가치고는 굉장히 좀 소액이죠. 그래서 2억 5천에서 3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강남권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은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연말이 다 됐으니까 지금 내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서울 안에서 특히나 유망 부동산이 어디냐, 유망 투자 지역이 어디냐 이걸 총정리해 주는 시간을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또 아주 콕콕콕콕 찍어서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1:1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는데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인데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시장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세미나도 오시고 전문가와 상담 나누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